안녕하세요. 역사 강복군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역사 왜곡을 살펴볼 텐데요. 많이 혈압이 오르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오사카 역사 박물관의 역사 연표를 볼 텐데, 이 내용은 유튜버죠. 그 오사카 특사라는 분의 유튜브 영상에 나왔던 그 일부 내용을 캡처를 해서 이제 검토를 했던 내용입니다. 자, 일본 오사카 역사 박물관에서는 2022년 10월부터 12월 초까지 도검에 관한, 그러니까 칼에 대한 거죠, 기획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시관 입구에 한중일 역사 연표가 있는데요. 이 역사 연표의 내용이 굉장히 심각한 오류, 역사 왜곡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일본의 어떤 우리 한국에 대한, 한국의 역사에 대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이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 연표를 보시면요. 일본 열도의 주요 사건이라고 해서 이 도검류와 관련된 연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는 이 조선반도라고 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중국 대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일의 그런 이 역사 연표인데, 조선반도라는 말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죠. 우리의 역사 강역을 압록강과 두만강이라고 하는 지금의 그 국경선 아래 반도에 머물렀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내용은 대일항쟁기에 일본인 식민사학자들이 조선 역사 지리를 쓰면서부터 이 한반도의 역사로 이렇게 규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실제 고구려만 해도 요동뿐만 아니고 요서 지역까지 진출을 했었고, 백제도 마찬가지로 담로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이 산동반도와 중국의 동쪽 지역을 담로로 두고 지배를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조선반도라는 말은 지금의 한반도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 역사 강역을 의도적으로 축소를 했고, 그들의 손에 의해서 자행된 역사 왜곡의 대표적인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보시면은 청동기 시대, 그리고 초기 철기 시대라고 해서, 이 시대는 사실은 단군조선 시대죠. 그래서 단군조선을 표기를 하지 않고 시대로만 구분을 했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면 일본도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게 문제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중국을 보면은 춘추 전국시대를 이렇게 표현을 해놨죠. 전국시대는 당연히 여러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7개 나라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시대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 밑에 보시면 진나라, 전한, 신나라까지도 이렇게 나라명을, 국명을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사실은 이 한국 역사에서는 시대 구분만 해놓고 나라의 이름을 표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단군조선을 아직도 부정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각은요, 사실은 우리의 학자들 중에 일부, 쉽게 얘기하면 골수, 식민사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 사람들도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라도 천년사 같은 데를 보면은 이 단군조선을 부족국가로 묘사를 하고요. 위만조선에 들어서야 철기를 유입하면서 조금씩 이제 국가의 틀을 갖췄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주류 학계와 사실은 큰 차이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보시면 한무제 낙랑군을 설치했다. 기원전 108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108년에 한무제가 위만 정권을 무너뜨리고 낙랑군을 설치했다라는 것을 이제 표기를 함으로써 우리 한국사의 시작을 이 한사군, 낙랑군 설치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국 역사는 식민 지배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이 원삼국 시대라는 표현도 문제인데요. 이것도 잘 아시는 것처럼 김원룡 교수인가요? 김원룡 교수가 처음 이제 원삼국 시대라는 표현을 쓰면서부터 이 삼국 초기, 쉽게 얘기하면 기원전 1세기 그 시대의 어떤 그 고려 백제 신라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300년까지 쉽게 얘기하면 그 4세기까지 이 삼국이 고대 국가로 성립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시각에서 나온 게 바로 원삼국 시대라는 표현이고, 이 4세기가 되고 나서야 고구려백제 신라라고 하는 고대 국가가 출현을 했다라고 하는 게 바로 대표적인 식민사학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그대로 이제 나타내고 있고요. 그것도 또 이제 좀 황당한 게 뭐냐면 이 고구려 백제 신라의 건국 시기를 알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국시대 해놓고는 보시는 것처럼 300년 이후에 이제 삼국시대가 시작된 걸로 얘기를 하고, 고구려 같은 경우에 낙랑대방군을 뭐 멸했다, 없앴다라고 해서 313년, 그리고 369년에 백제 근초고왕이 왜에게 칠지도를 증여했다라고 하는 내용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고구려가 마치 낙랑대방군을 이제 없애면서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서 독립을 하면서 고구려가 시작된 것처럼 보이게끔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는 그나마 이제 국명이라도 나오는데요. 가야 같은 경우는 아예 국명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가야를 표시하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단순한 이유인데요. 이 임나 일본부서를 아직도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야는 당시에 국가 체제를 갖추지 못한 뭐 부족국가나 연맹국가에 불과했기 때문에, 뭐 강력한 왕권도 없었기 때문에 이 외에 침입을 받아서 이 식민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야의 국명을 아예 이게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임나 일본부서를 뭐 한일 역사학자들이 모여서 공통적으로 이제 폐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아직도 사실은 일본의 역사 인식 속에는 임나 일본부가 살아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왜가, 이런 내용이 나오죠. 왜가 신라를 침입하자 고구려가 이를 격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391년부터 404년까지로 이제 표기를 했는데요. 이 내용은 얼핏 보면은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표기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만 보면 신라가 외의 침입을 받았는데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고구려가, 광개토대왕이죠, 고구려가 와서 구원을 해줌으로써 겨우 이 외를 물리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신라가 굉장히 약한 나라였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라가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내용이 이 삼국사기에 나옵니다. 삼국사기에 400년을 전후한 시기에 393년과 405년의 기록을 보면 왜군이 싸우다가 퇴각하자 기병 200과 보영 1000으로 독산까지 추격해서 이제 물리친 내용이 나오고요. 405년도 마찬가지로 퇴각하는 왜군을 기병으로 빠르게 추격하여 독산에서 격파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쉽게 얘기하면 왜군이 침입을 하긴 했지만 그것을 물리치고 승리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실제 광개토대왕이 군사 5만을 보내 신라를 구원한 내용은 경자년 기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앞에 보신 것처럼 이 시기를 391년과 404년으로 해놓고는 실제 393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405년의 내용도 지금 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그림을 보면서 보면요, 당시에 이 왜가 어떻게 신라를 침입했는가라고 하면, 당시 왜군, 쉽게 얘기하면 뭐 우리는 이제 왜구라고 부르는데요. 이 왜구가 대마도를 전쟁 기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마도에서 배를 타고 이 계절풍과 해류를 따라서 지금의 포항이죠. 당시엔 독산으로 불렸습니다. 이 포항까지 배를 타고 와서 여기서 배를 놓고 육지로 이렇게 육로를 통해서 경주까지 침입을 했다가 이제 퇴각을 하는 과정에서는 다시 배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독산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의 신라는 보병을 이용해서 미리 이제 앞질러 가서 매복을 하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왜구들을 물리쳤던 그런 내용들이 이
5세기 말의 기록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라에서는 당시에 이 대마도가 전쟁 기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마도를 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두 번이나 사실은 보류를 하는데요. 그래서 400년에는 광개토 태양이 직접 군사 5만을 보내서 이제 구원을 하는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오사카 박물관의 역사 연표의 내용, 이 신라와 당시 외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이 속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 구마모토 현립 박물관에 있는 이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어떻게 써 있냐면 신묘년에 외가 도해하여 침입했고, 광개토 태양 비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자신들에게 맞게 유리하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묘년 391년에 외가 바다를 건너서 신라를 침입했다라는 것인데요. 근데 신라뿐만이 아니고 백제, 가라, 신라를 억제했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백제와 가야와 신라를 외가 압박을 가하고 침략하고 침입을 했다. 그래서 그런 관계 속에서 고구려의 이제 속민, 신민이었던 이런 백제, 가라, 신라가 이 외로부터 어떤 침입을 받고 억제를 당했기 때문에 고구려에 조공을 하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이 고구려가 이 신라를 도와준 것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렇다면 4세기 말의 외는 해외로 파병할 정도의 힘을 가졌고 통일국가가 성립되어 있던 셈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자, 해외로 파병할 정도의 힘을 가졌다라고 돼 있는데 스스로 그랬다는 거죠. 스스로. 그래서 그런 강력한 군사력을 가질 정도면 이미 외는 통일국가였다라는 주장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신라를 침입했던 외는 이 기내 지역, 오사카 지역에 있던 야마토 외와는 독립된 별도의 그런 외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과 일본 학계가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통일국가라는 말은 사실은 어불성설입니다. 당시에 외는 정말 많은 외들로 쪼개져 있었고, 해외로 파병이라고 지금 표현을 했는데요. 이 백제와 신라와 외의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논문에 쓴 바가 있지만은, 당시의 외는 신라는 여러 차례 침입을 합니다. 박혁거 세 때부터 이제 침입을 하는데, 실제 당시의 외는 지금과 다르죠. 지금은 일본 열도에 있기 때문에 일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당시에 이 큐슈 지역에 있던 외는요, 이 한반도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 큐슈에 있던 외는 신라만 공격을 했지 가야나 백제를 공격을 하질 않습니다. 백제와 가야를 공격하지 않고 왜 신라만 공격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큐슈의 지역에 있던 외의 여러 나라들은 이 백제의 어떤 실질적인 지배를 받았던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백제의 어떤 군사적인 지원 하에서 이 신라를 침입해서 이 백제와 신라가 당시에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백제의 어떤 동원 수단이 되었던 것이고, 백제는 이 외에 선진 문물을 전해주는 과정에서 아시는 것처럼 담노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해외에 이런 백제의 그런 지방 분권을 이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담노 지역에 있던 백제계 외들이 이 신라를 침입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백제는 군사력과 어떤 문물을 제공을 하고 외는 인력을 제공을 했던 형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통일국가가 성립되었던 셈이다라는 말은 여기에는 주어가 빠져 있는 거죠. 백제가 이 외를 동원해서 이 신라를 칠 정도로 강력한 국가였다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사카 역사 연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일본의 역사 왜곡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대일 항쟁기 때 일본인들은 이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서, 영구히 지배하기 위해서는 조선의 역사부터 사실은 왜곡을 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중국이나 일본의 지배를 받음으로써, 식민지가 됨으로써 문명을 발전시키고 고대 국가로 발돋움했다라는 설을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 역사의 시작을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시작했다라고 한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들은 고대 우리 국가가 이 만주 일대와 뭐 요소까지죠. 사실은 만주 일대와 이 한반도까지 전체를 다스릴 정도의 그런 강력한 왕권 국가가 아니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한반도 북부와 남부를 이렇게 분단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 북부는 북방 민족의 역사다. 그래서 퉁구스족의 역사다라고 해서 분리를 시키고요. 진짜 한국의 역사는 이 한반도 남부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한반도 북부는 중국, 한반도 남부는 일본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식민 지배의 역사로 시작됐고 이제 우리 일본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음으로써 근대와 문명화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들의 어떤 주된 이 한국 역사의 왜곡입니다. 그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고요. 그 대표적인 역사 왜곡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사카 역사박물관의 역사 연표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